안녕하세요.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 기계에게 인류가 남긴 모든 기록을 읽게 한다면 과연 AI는 우리의 과거를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술의 문제를 넘어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류의 모든 과거가 잠들어 있는 거대한 기억의 창고, 아카이브. AI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과연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정말로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우선 AI가 뭘 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AI는요, 마치 역사가 남긴 거대한 일기장, 그러니까 신문 기사부터 개인의 편지까지 이 방대한 기록의 바다를 탐험하는 탐험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광주 민주화 운동, 아니면 성평등 같은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쟁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궤적을 추적하는 겁니다. 과연 그 변화는 발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우려스러운 방향이었을까요? AI가 그 방향성까지도 알려줄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AI는 이 거대한 기록의 바다에서 대체 어떤 도구들을 써서 보석 같은 통찰을 건져 올리는 걸까요? 핵심적인 세 가지 분석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키워드와 토픽 추적입니다.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또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보는 거죠. 예전엔 경제 성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환경보호라는 단어가 늘었다면 사회의 관심사가 이동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성 분석. 글에 담긴 긍정, 부정 같은 감정을 싹 읽어내서 그 시대의 감정 온도를 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사람, 단체, 아이디어 사이의 연결망을 그려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추적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건 정말이지 사회라는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의 맥박을 재고 그 신경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단순히 텍스트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거대한 사회적 의식의 흐름, 그리고 그 변화의 양상을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강력한 기술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AI 분석에만 의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한계와 위험. 저는 이걸 기계 속의 유령들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이 유령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의 가능성만큼이나 그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 즉 아카이브 자체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건 언제나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의 것을 먼저 대변하기 마련이거든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아카이브에는 주로 정부의 공식 문서나 유명인의 편지, 주류 언론의 기사들이 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기록을 남기지 못했거나 남길 생각조차 못했던 평범한 대다수의 일상적인 생각과 감정, 그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AI의 분석에서 그냥 통째로 빠져버릴 위험이 아주 큰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가 분석하는 데이터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는 훨씬 더 미묘합니다. AI는 인간의 소통 방식이 가진 그 깊이와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텍스트의 표면적인 정보는 정말 놀라울 만큼 잘 처리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속뜻을 읽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AI는 말은 읽지만 그 속뜻은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정보를 비꼬려고 아주 교묘하게 풍자적인 글을 썼다고 쳐요. AI는 이걸 진짜 칭찬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찔하죠? 또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인 게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커져서인지 아니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선전 때문인지도 스스로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맥락과 숨은 의도를 놓친 분석은 피상적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왜곡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계 속 유령들을 마주하고 AI 분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좀 뜻밖의 안내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20세기 초 프랑스의 한 철학자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앙리 베르그송입니다.
아니, 21세기 첨단 기술인 AI 이야기에 웬 20세기 초 철학자?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베르그송 철학의 핵심 개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아카이브 분석의 의미와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지속입니다. 베르그송에게 시간은요, 시계처럼 똑딱똑딱 한 칸씩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언덕을 굴러내려오는 눈덩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굴러가면서 계속 새로운 눈을 붙여 점점 커지는 눈덩이처럼 과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재에 계속 쌓이면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바로 이 살아있는 경험의 흐름, 이게 바로 지속입니다. 자, 바로 이 지속이라는 렌즈로 아카이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럼 아카이브는 더 이상 과거 자료를 모아놓은 죽은 창고가 아니게 되죠. 바로 사회 전체가 경험해온 집단적 지속을 담고 있는 거대한 기억의 저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I는 이 방대한 기억의 강물 표면 아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개념은 창조적 진화입니다. 베르그송은 진화가 어떤 정해진 설계도대로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대신 예측 불가능한 내적인 충동, 그가 생명의 약동이라고 부른 어떤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창조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사회의식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AI 분석을 통해서 특정 시기에 지하에서 유통되던 어떤 문학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감수성이 몇 년 뒤에 공식적인 정치 담론에서 예상치 못하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AI는 이렇게 기록될 사이에 숨어있는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사회적 의식이 어떻게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형태로 창조적으로 진화했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개념은 유기체적 우주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베르그송은 우주를 분리된 부품들의 단순한 조립품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봤습니다.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가 각 부분 속에서 살아 숨쉬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사회는 거대한 유기체고 아카이브의 기록들은 그 유기체의 각기 다른 세포나 기관과 같은 겁니다. AI는 이 다양한 기록들을 연결하고 분석함으로써 마치 유기체의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듯이 사회의 각 부분,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아주 입체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부분에 연결해서 전체 그립을 보게 해주는 거죠. 어떠세요? 베르그송의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AI의 아카이브 분석이 그냥 단순한 데이터 처리를 넘어서 사회라는 생명체의 살아있는 기억을 이해하려는 아주 심오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기술과 인문학의 정말 멋진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AI는 정말 강력한 출발점이지만 결코 종착점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그 결과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최종적인 역할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AI는 정답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아마도 새로운 탐구의 시작이 될 겁니다. AI가 오직 기록된 기억만 읽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수많은 기억들 말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담이나 노래, 심지어 도시 공간 그 자체에 새겨진 기억까지 이 기록 너머에 살아 숨쉬는 거대한 기억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디를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